남원시가 지역 대표 농식품 발굴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 육성 품목으로 백향과를 선정한 것을 두고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정읍시 북면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읍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안 곰소젓갈은 천일염과 싱싱한 수산물로 만들어 일품이라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곰소젓갈을 재료로 요리에 쓸 수 있는 소스들이 개발됐습니다. 남원시 운봉읍의 한 닭 농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을 끄려던 농장주는 양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남원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농식품 발굴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남원시가 집중 육성 품목으로 백향가를 선택한 것에 대한 선정 기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향과 재배단지입니다. 남원 지역 내 10개 농가가 1.1헥타르 규모의 농지에서 백향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백향과 재배와 관련 시제품 판매 홍보 지원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만 13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에 대해 남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백향가가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식품인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백향가를 우리가 원푸드를 육성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거든요. 왜냐하면 남원의 면농가 지금 진짜 안 짓고 있잖아. 이런 원푸드로 된다고 생각하는 농업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백향가를 원푸드로 선정한 어떻게 선정이 이루어졌고 백향가 선정에 따른 그 12집행, 13억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그 전반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좀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온난화 현상으로 아열대 식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원 지역에서도 백향가가 재배되고 있어 주요 육성 작목으로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품목이 남원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으로 1, 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0년,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도 지금 현재 그 첫발을 띄고 있고요. 이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면 저희가 그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백향과 이외에도 가루쌀을 이용한 빵과 함께 연계 식품으로 개발해 지원 품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백향과 관련 시제품 중에서 상품성이 좋은 거는 상품화를 몇 가지 하고요. 지리산 꿀빵이랄지 내지는 상추 파이랄지 이런 쿠키랄지 이런 것 쪽으로 시제품을 좀 개발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 시제품을 다시 시장성 평가를 해서 새로운 품목을 지역의 대표 식품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도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남원시. 기존 농산품들을 연계한 식품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19일 아침 8시 반쯤 정읍시 북면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 10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5톤짜리 5개 탱크에 담겨있던 염산 10톤가량이 하부 밸브 고장으로 모두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염산 6톤은 유수 분리조에 저장돼 수중 펌프를 통해 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하수구를 통해 유출된 4톤가량의 염산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시는 재난 문자를 발송해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특별하게 없고요. 지금 회수 조치를 하고 있고 하천으로 유출 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부안 곰소젓갈은 천일염과 싱싱한 수산물로 만들어 일품이라는 명성이 자자한데요. 네, 곰소젓갈을 사용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요리에 쓸 수 있는 소스들이 개발됐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달콤한 소스로 버무려진 깐쇼 새우가 먹음직스럽습니다.
곰소 바지락 굴소스가 뿌려진 떡갈비부터 간편 소스로 신선하게 무친 겉절이까지 입맛을 돋웁니다. 누구라도 쉽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11가지 소스들은 부안군의 특산물 곰소 젓갈을 재료로 개발됐습니다. 젓갈이라 하면은 무조건 짜다는 인식들이 일반 국민이나 손님들이 많은 편인데 실제로 이런 걸로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다양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원재료로 인해서 소스를 만들면은 더 나중에는 결국은 활성화 더 되지 않을까. 부안군은 곰소 젓갈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손을 잡고 지난 1년 동안 특화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시원한 물회 양념부터 각종 반찬에 들어가는 진미채 소스, 고기를 찍어 먹는 멜젓 등은 젓갈 특유의 감칠맛을 살려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요리사 선호도 조사에서 수제 양념같이 맛이 고급스러워 파인다이닝에서 사용해도 될 정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스 산업은 초고속 성장 시장입니다. 거기에 부안군의 풍부한 농수산물 향토 자원과 부안군의 한계에 다다른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소스 산업이 적합하고요. 개발된 소스들은 상업화 단계를 거쳐 부안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국산 원료만 사용해 높게 책정된 가격을 낮추고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지역 업체와 창업 희망 청년들과 함께 소스를 출시하고 생산해 곰소 젓갈의 제2의 부흥기를 열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하여 햇섭 제조 가공시설, 상품 개발실, 품질 관리실, 청년 창업실을 갖춘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내년 9월 말 곰소 마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생활상에 맞춰 간편 소스로 재탄생한 곰소 젓갈. 고착화된 지역 산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19일 낮 12시 10분쯤 남원시 운봉읍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을 끄려던 50대 농장주는 양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12동 가운데 8동이 불에 타고 병아리 4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한빛원전 1, 2호기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두고 도둑 신청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19일 전주와 광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윤 정부를 등에 업고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을 강행하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바로 전날인 지난 13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진흥정책 등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도 동시에 탄핵 대상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심사도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군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청렴을 주제로 한 국민포럼을 열고 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청렴도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 관리와 미흡한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은 19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운봉읍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 법령 위반과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 관리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A 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체험관 시설 신축 사업비로 31억 6천만 원 등 공공사업비만 53억 원을 보조받았지만 회계감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리산 허브밸리 공유재산 내 눈꽃축제와 관련해 매표소 입장료 수익 분배의 법적 근거와 증거 자료가 불분명해 사용처나 회계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밤 11시 3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보행자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사고 충격으로 다발성 외상 손상을 입어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등 전북 현안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북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대강법, 남원 공공의대 등 최대 현안들이 벽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에 있어서도 남원이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해 예산 위치에 있어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대통령 탄핵은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전북 현안 해결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대광법 국회 통과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결정은 정부와 여야 힘의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도권이 약화된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 산타 축제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임실구는 지난해 11만 명의 역대 최다 관광객을 기록해 올해는 축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올해 처음으로 길이 50m의 대형 눈썰 매장도 조성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뜰채를 이용해 빙어도 잡을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가 풍성한 산타 축제에 오셔서 한겨울의 멋진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부안군이 불법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던 서회리 일대 옛 소방서 사거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오리정로 공영주차장은 52면으로 한동안 무료 개방됩니다. 내년 1월 보름부터는 상습적인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남원시 예천지구에서 동화 같은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21일과 22일, 25일까지 총 4일간 열리는 동동 동화축제에서는 크리스마스 무드 등 만들기부터 마술과 인형극, 겨울철 전통놀이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줄 것이며 어른들한테는 추억을 소환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남원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기업인 한국청과주식회사가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홍보관에서 지난 16일 진행된 기탁식에서 박상원 한국청과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농업 미래를 밝힐 인재 육성에 기금이 미랄만큼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은 기부금을 귀속해 학생 장학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그 농업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에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늘어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19일 전주시 색장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등 공직자 30여 명은 5개 가구에 1,5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전북도는 12,000장의 연탄을 전주 연탄은행에 기탁하며 온정이 확산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